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재테크 잘 하고 계십니까? 이제 가끔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재테크를 잘하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의외의 생각대로 정말로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투자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근로소득,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재테크, 그러니까 돈을 굴려서 버는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큰 부를 이루신 분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재테크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해서 재미를 보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성공 사례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큰 돈 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코인 투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에 한번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신 겁니다. 상기 때 이제 비트코인을 사셨는데, 그 당시는 거의 헐값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200억 원이 넘는 자산이 쌓였다고 합니다. 본인도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상화폐에서 대박 터지신 분들도 있다. 또 사실 그런 어떤 사례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을 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산을 증식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만 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결국에 자본주의는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 경제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충분히 늘려나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돈에 대한 방향성이다. 그러니까 돈을 언제 인풋해야 되고 언제 아웃풋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의외로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때 달려드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불나방으로 투자하시는 건데,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하죠. 이렇게 투자해서 소중한 돈을 날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시장이 좋아진다,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막 나오게 되면 그때 돼서야 마지막에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면은 꼭 내가 투자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또 가격이 떨어져서 물려서 또 한 세월 보내시는 분들, 그리고 나서는 한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장에 토지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막차 타셔가지고 물리시는 분들, 이게 반복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의 투자 성향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이러한 패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재테크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재테크에서 돈을 까먹고 어려운 현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투자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어떤 개인들이라든지 매스컴에 엄청나게 떠오를 때 그때 팔고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주식시장이라든지 또는 코인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들이 떠날 때 어떻습니까? 남들이 안 할 때 그때 조용히 들어갔다가 매스컴에서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주식 엄청나게 폭등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이때 팔고 나와야만이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조금 틀린 부분들은 토지 시장은 좀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토지 시장은 어떤 정보가 토지 땅값에 미치는 시간과 어떤 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바로 적용이 되지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보는 이러한 정보가 정말로 고급 정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가 바로 시장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3년, 5년 후에 가치를 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신다라고 하면 오늘 신문지상에 보는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듣는 이러한 정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정보라는 거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새만금에 대한 뉴스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새만금 개발에 대한 어떤 시점 그리고 개발 종착역을 본다라고 하면 2050년도까지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0년도 향후 30년도까지 새만금은 성장성 있는 동네다라고 여러분들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의 상당 부분이 빨리 개발이 되는 시점이 있는데 바로 2030년도까지 개발의 78%를 써 내려가기 때문에 개발 심리가 가장 극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향후 7년에서 8년 정도가 가장 피크가 될 거다. 새만금에 대한 피크가 될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새만금 투자하실 거라고 하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투자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또 매스컴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롱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무릎 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바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또 어떻습니까? 머리끝 또한 예측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릎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깨에서 팔 수 있는 게 바로 그 어깨 시점이 2030년도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재테크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중에서 군산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군산 여러분들 2020년도, 2021년도부터 이미 턴어라운드가 되었다. 이미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군산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많이 나오는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새만금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군산에 수많은 기업들이 쇄도한다. 특히나 2차전지 관련된 산업들이 어떻습니까? 막 몰려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기업이 몰려오면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의 재가동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물류기지에 대한 부분들 또 얘기 나오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게 물류기지가 되려면 교통망이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공항을 끼고 있어야 되고 항만을 끼고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떻습니까? 철도를 끼고 있어야 되고 각종 도로망을 끼고 있어야 돼만이 어떻습니까? 물류망 기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래 가치를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공항, 항만, 철도, 도로망까지 이렇게 세트로 구축이 되는 곳이 새만금만한 데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미래를 한번 그림을 그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물류를 잡는 지방자치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건데요. 바로 트라이포트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치, 그리고 도로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 모두를 포함하고 관련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 새만금 바로 군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군산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은 그런 군산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인
동북아 물류기지 조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만금과 함께하는 동북아 물류기지 조성. 현재 군산에 쏠리는 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단계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지구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다. 들썩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새만금 군산은요 이미 2020년도 21년도 어떻습니까?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승가도 지금 시점이다. 초입부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투자에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군산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재미 충분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새만금 지구가 자, 땅길, 바닷길, 하늘길을 여는 다양한 교통망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군산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는 막연했다. 예전에 삼성이 투자하려고 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아니 도로도 없고 공항만도 없는데 어떻게 삼성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본격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고 시적으로 새만금에 가게 되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확신이 들기 때문에 몰려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새만금 지구는요 동북아 물류 중심지 조성을 위해서 교통망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2020년도에 동서도로 자 새만금 어떻습니까? 이게 방조제인데요. 방조제는 남북일축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산 쪽에 동서일축도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 쪽에 동서삼축도로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있고 요 도로는 이미 개통이 되어 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서도로라고 하는 것은 항만에서 어떻습니까? 김제 쪽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이미 2020년도에 개통이 되었다. 자, 이 도로는 바로 동서 이축에 해당이 되는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로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해 12월에는 남북도로 1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등 내부 도로망이 확충이 속도내고 있다. 자, 남북도로라고 하는 것은 남북 이축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들 향후에 2023년도 7월 잼버리 대회 이전까지 어떻습니까? 바로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십자가형 형태의 도로가 내부에 어떻습니까? 도로망이 확충이 된다. 내부 개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촉매제 역할, 촉진제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새만금 개발은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또 이러한 내부 도로망과 연계돼서 외부를 잇게 될 고속도로 바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이 또한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신항만 2025년도에 2선석이 들어가는데요. 2024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항만 개발은 확장과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의 내부용지의 개발과 산업단지의 그 기업들의 어떤 유입 이런 상황에 따라서 새만금 항만은 거기에 비례해서 개발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2029년도에 개항을 목표로 내년 착공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군산시는 이러한 새만금 지구 중심의 교통 호재 수혜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하는데 어디가 군산시가 그리고 특히 이번에 개통한 남북 1단계 구간은 군산 쪽 구간 12.7km 군산시에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 자, 요 도로가 바로 남북 이축도로 어떻습니까? 1단계 구간, 이 구간이 개통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서 이축도로하고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쪽에 있는 군산이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북 이축도로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주거지역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보시면은 군산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새만금 일대 교통호재를 활용해 새만금과 함께 동부가 물류기지를 거듭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군산시는 이와 연계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특히 공항과 항만,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도로망과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 항만, 철도는 2030년도를 어떻습니까? 기준으로 해서 들어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로 2030년도가 개발 심리가 극대화되는 시점.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여러분들 7년만 아니 5년, 3년, 5년, 7년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 대비 그리고 투자 기간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투자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정말로 재미 좀 보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산시가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의 핵심이 있는데 바로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인이철도 등 트라이포트 지금 현재 복합교통 물류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 새만금 일대 접근성과 그리고 전국 각지 국외로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물류기지로서의 지역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신산업 개발 유치도 진행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도로망과 교통망 SOC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기업들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데 현재 새만금에 대한 계산기를 두들겨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업성과 수익성이 안 됐는데 요즘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맞는 겁니다. 남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새만금에 들어갈 타이밍에 됐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서로 몰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몰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가면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지금 기업들이 좋은 부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기사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업계 관계자는요, 특히 항만과 국제공항 그리고 대하역을 잇는 길이 47.6km의 인이철도는 장항선과 그리고 호남선 그리고 향후에 전라선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새만금 일대를 전국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호남선 또 그리고 전라선 그리고 장항선까지 향후에는 이제는 서해선까지 연결이 됨으로 해서 수도권까지로 연결하는 그러한 교통망 체계가 바로 인이철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2030년도 이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 이외에도 함께 연계해서 개발되는 산업의 지역경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광, 마이스 인프라와 콘텐츠를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현재도 알려있고 미래 핵심 도시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군산은 예전 과거의 제조업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미래 가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이자 재생에너지의 메카 그리고 어떻습니까? 4차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전지산업, 2차 전지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곳이 새만금 그리고 그 새만금 내 군산이다라고 하는 거. 자, 군산은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자, 지금은 투자하실 시점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남들이 조금 볼 때 미리 들어가는 센스 지금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새만금TV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반드시 이번에는 들어가셔야 된다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